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주당입니다. 자, 오늘은 농협은행 자소서 1번하고 2번 문항을 스피드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1번, 2번 업로드 하고요. 오늘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설명란 보셔서요, 가급적이면은 그 줌 교육 참가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1, 2번 문항 먼저 보시고, 내가 진짜 나 자소서 좀 방향성이 안 잡힌다, 그리고 한번 뭐 살짝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 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급하니까는 빨리빨리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근본 농협은행 6급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자소서에 대한 내용 뭐 몰라도 되고요. 사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만약에 감이 안 잡히시면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쓰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작성하세요. 무조건 자소서를 작성하셔서요,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준생 분들이라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권 취준생 분들이라도 내가 준비를 좀 하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자격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뭔가 스펙을 쌓고 할 거야. 아니에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권 취준생 분들이라 절실하게 드세요. 지금 채용 규모가 정말 많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요, 여러분, 준비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합격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회인지 모르고 준비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 취준생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하세요. 두 번째,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도 무조건 저는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관심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하나의 새로운 직무, 하나의 새로운 산업을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번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내년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직업을 좀 더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를 더 넓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월 말에 여러분들, 물론 할 게 많기도 하겠지만 지금 방황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쓰세요.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일단 쓰고, 저는 뭐 은행 별론데요, 일단 합격한 다음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느냐? 자소서를 쓸 때도 조금 더 내가 한 번 더 써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문항의 의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고, 또 한 번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던 거고,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게 오늘 자소서 문항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기술들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해드릴 거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소서 문항 분석을 할 때는 금융권 위주로는 하지만 일반 기업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 자소서 문항 중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는 문항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100% 1번에서 5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다 고르게 분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갖고 있는 요건들이 모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문항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거 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특히 은행 자소서는요, 기업 포인트들을 많이 요구해요. 기업 포인트. 이번 농협 자소서 문항도 예외가 없어요. 즉, 제가 항상 자소서 강의할 때 강조하는 이 스마트 중에 이 T 포인트가 결국 기업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기업 포인트는요, 절대 한 번에, 한순간에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식경을 보면서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왜? 이 지금 연습 과정이니까. 그런데 자소서의 트렌드는 이 기업 포인트를 요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융권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 전환 연습이 안 된다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 연습하셔야 돼요. 일반 기업도 똑같습니다. 결국 자소서든 면접이든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증명하는데 그냥 과거처럼 나의 경험에 나열식으로 나의 경험들을 어필한다? 그건 상당히 매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건 나의 그 과거의 경험이었죠. 물론 과거의 경험이 퍼펙트한 경우도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기업에서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죠. 그럼 그 생각 자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엄청나게 실무를 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포인트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총 5문항이에요. 첫 번째 문항을 보면은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뭐예요? 본인의 차별화된 경쟁력, 지원 분야 전문가, 차별화된 경쟁력, 또 노력, 입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제가 얘기한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 이 문항 굉장히 고민 많을 거예요. 기업 금융과 자산관리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한 번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줌 강의 하죠. 줌 강의 해당 영상 모르시는 분들은 그 블로그 참고하시라고 했어요. 줌 강의에서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뭘 참고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관련된 자료를 몇 페이지 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고객 중심의 따뜻한 디지털 금융. 요거는 누구나가 쓸 수 있다. 그쵸? 조금만 찾아보면. 요런 거고. 네 번째, 농협은 거의 항상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자소서에 넣어놔요. 그런데 지금 어떤 친구들은 또 이래요. 아, 쌤, 저 농협은 좀, 별로예요. 뭐 그냥 싫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냥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고 합격하고 싫다고 하면 저는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소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기를 소개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야 될 정도도 아니지만 어렵긴 어렵다. 근데 이 어려운 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전공자가 있을 거고 분명 비전공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공자하고 여러분 비전공자의 차이는요 그렇게 사실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훨씬 더 힘들게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소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가이드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비전공자다. 그런데 여긴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한 거예요. 금융 자격증도 없고 금융권 관심 없어 사실. 근데 이번에 딱 보고 12월 말이고 한번 하니까 이제 막 쓰려고 해. 요런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먼저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농협은행을 지원했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뭐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감히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취준생들이라면 지금 1번에서 5번까지의 문항이 있는데 과연 어떤 문항부터 우리가 손을 대보면 좋을까요? 1번 문항부터 차례대로? 자, 차례대로 가면 분명히 막힐걸요? 왜? 1번 문항이 지원 동기니까. 없거든, 사실 지원 동기가. 이런 친구들은. 그쵸? 그럼 지원 동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 에너지를 똑같이 1, 2, 3, 4, 5번을 한다? 저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비전공자분들한테 드리는 하나의 방향성은 뭐냐면, 아무래도 1, 2번은, 금융권에 대한 관심과 뭐 직무적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그런데 비전공자거나 지금 뭐 공기업 준비생인데 잠깐 뭐 그냥 한번 걸려라 한번 이런 생각으로 넣었다 하거나 뭐 넣으세요 물론. 그런데 이 1, 2번 아무리 머리를 싼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하고는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변별력이 갈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번보다는 약간 3, 4번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왜냐, 1, 2번의 경우는 금융권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 지식, 노력 등이 있으면 작성이 조금은 낫다. 수월하지 않아요, 사실. 조금은 낫다. 하지만 비전공자 기준으로 이러한 노력과 지원 동기, 지원 분야에 대한 현실과 현업에 대한 이해를 거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 2, 3, 4번보다 3, 4번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봐라. 왜냐? 3번, 4번은 고객 중심의 따뜻한 금융과 농업농축 기업 방향은 누구나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투자하면 현 이슈를 알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살을 붙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 2, 3, 4, 5번 중에 내가 비전공자고 진짜 관심이 없었어. 1, 2번 아무리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시간을 낸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조하는 매식경 솔직히 한 30개만 보면요 이거 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1, 2번도 그렇게 집중을 하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저는 3, 4번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오히려 차별화를 조금 더 시키면 어떨까? 요거와 은행 산업과의 연계성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그리고 1, 2번은 뒤를 가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즉 비전공자는 3, 4번, 3번, 4번 동일하게 요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1, 2번, 그 다음에 5번 요렇게 순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소서 공고 뜨고 며칠 지나나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 일주일 정도 있다가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지원 동기를 뭔가를 만들고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뭔가 준비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셔라. 오케이,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내가 만약 전공자야. 그리고 금융 자격증이 있으며 금융권 취준생으로 조금 경험이 있다.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 1, 2, 3, 4, 5번 중에 1, 2번에서 무조건 차별화가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자면 이 1번은 지금 지원 동기고요. 2번은 뭐예요? 과연 직무라던가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금융권 취준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이 케이스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이따 줌 영상에서 한번 줌 강의 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지원 동기와 입사 부분 이 두 가지만 미리 생각을 해놔도요. 여러분 취업 절반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 안 난다. 그럼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그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거나 조금 한다면 3, 4번보다는 1, 2번에 저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매식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이슈 매식경, 여기에서 이슈들을 요게 잘 한번 끄집어 내보세요. 잘 끄집어 내보세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대한 내용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식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연결을 시키세요.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줌 이거 신청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청 내용 보시고요. 저는 좀 절실하고 진짜 간절한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번 와서 그냥 강의만 듣고 나간다,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충족 요건을 잘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면접중대장을 하고 그래도 같이 한 시간이 좀 되는 친구들한테 조금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용 한번 다 보고 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1번과 2번 문항 바로 분석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가이드라인은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인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입행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하라. 1000바이트 500자입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죠. 야, 지원자야, 너 어디 지원했어? 너 금융권 지원했지? 은행 지원했지? 평소 은행에 관심은 있었어? 지원 분야, 여러분들 뭐 대부분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가 뭐 없잖아요. 일반하고 지금 뭐 IT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생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정말 비전공자나 이런 친구들 안 해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냥 일반으로 뭉뚱그리는 것보다 목표를 쪼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문항의 의도는 조금 더 로얄티 있는 지원자를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해서 지원자는 어떠한 경쟁력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꼭 자격증만을 여러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격증만은 어필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 자소서 제가 그 피드백이나 첨삭하다 보면 그 자격증만 둬요. 그 자격증이 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써야 되는데 왜가 없이 그냥 자격증과 대외 활동을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차별화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었어, 매식경을 했어. 그 노력도 어떻게 잘 포장을 하면은 굉장한 노력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소서에서 중요한 건 포장 연습이다. 포장 연습.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모든 질문들 일단 다 받을게요. 그래서 문항의 의도는 조금 더 농협은행에 관심이 있고 직무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학생들을 아무래도 선발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입행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 또한 기업 포인트입니다. 이게 내가 쌓아온 노력과 나의 경쟁력이, 즉 회사의 돈벌이가 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어,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자, 작성 포인트는, 자, ALC 면접중대장 이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왜 ALC 이걸 갑자기 왜 붙였냐고. 제가 지금 회사 로고를 만들면서 리를 체인지 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취업에 대한 내용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뭐 재테크라든가 다른 강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서 이 상호명이 이거예요. 리를 체인지.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보자. 그게 지금 매식경 뭐 이기한 친구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소서도 한 번에 이렇게 첨삭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고, 면접 동안 습관을 매일매일 들이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면 결국
이 작은 도전과 변화들이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줄 거고, 그 결과가 한 번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깨우치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거 부연 설명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런 뜻이라고요. 자, 결국 문항의 지원 동기인데, 자, 지원 분야는 근본에 대부분 여러분 뭐 IT 지원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반이죠. 이를 위해 전문가로서 어떠한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는 그냥 일반으로 나와 있지만 분명히 직무는 쪼개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입사업 포부를 작성하는 방법, 제가 뭐래요? 그 기업의 조직도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다. 그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에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가면 제 이전 영상, 은행 그 자소서 분석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즉 크게 기업금융과 기행금융 WM 세 가지 파트로만 쪼개 일단 봐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를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뭉뚱그려도 되지만 조금 더 내가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기업금융의 어떤 전문가가 될래? 어떠한 개인금융 전문가가 될래? 어떠한 WM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세부 목표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구체성을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큰 카테고리로서 지원 분야는 지금 일반이지만 그 안에 세부 직무를 한번 나눠본다. 모르겠다. 조직도 청구된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부 직무 중에 나는 좀 PB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PB가 되기 위해서 이를 어떠한 차별화된 경쟁력 노력을 했는데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PB가 되기 위해서, 이 어떠한이 중요하죠. 어떠한 PB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품 공부와 금융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필수 역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떠한 PB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떻게 노력했냐? 한 노력은 뭐다? 24명의 PB를 직접 만나봤다. 엄청난 노력이죠. 그리고 특히 만나보면서 이 PB들이 어떠한 특성을 발견했다. 그럼 직무 영역도 내가 도출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점 방문을 그냥 하라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농협은행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러한 연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러한 흐름의 사례는 하나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한 일반적인 경험과 아니면 금융권 관련된 경험 중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은 지금 받지 않고 이따가 받을게요 한번. 자, 그래서 1번 문항의 핵심 포인트는 지원 분야를 막연히 설정한 사람과 조금이라도 구체성을 갖고 선정한 사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문항이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자소서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이죠. 여러분 자소서요 사실 이러한 구성 요소 고려 안 하고요 그냥 써서 합격할 수 있어요. 필기 공부 안 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 만약에 자소서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쓰잖아요. 면접에서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절대 차별화 안 돼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게 면접을 위한 자소서가 이런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표현을 잘하고 담았느냐. 그러면요 면접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말을 더듬던, 여러분들이 말이 조금 뭐 사실 어눌하던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 진정성이 있고 이 기업을 위해서 생각한 게 고스란히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이해되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두 번째 2번 문항은요 이거 질문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무튼 이따가 저녁 때 한번 요거 얘기할 거예요. 자, 2번은 기업금융 또는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써라.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뻔합니다. 우리 상투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요. 막 틀에 박힌 얘기, 그런 거. 뭐 문제 해결력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그 자소서를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안 돼요. 자,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심플하게 야 네가 금융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산업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니? 이런 거 너 생각해봤어? 딱 이거예요. 그런데 농협은행의 미래 비전, 즉 지금 전체 뭐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분야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농협의 의중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뭘 작성하고 있다? 대부분 친구들이
내 경험 나열을 하는데 끝나고 있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원 분야에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라고 한 거지,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경험한 걸 여기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연계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느냐? 연계된 게 없거든. 연계된 게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없는 게 아니다. 이건 뽑는 거다, 뽑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뽑는 게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것들을 제가 직접 그냥 보여드리겠다. 근데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냥 얼굴을 보면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 절실한 분들이 나는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온다라고 하시면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고요. 이해되시죠? 작성 포인트는 뭐냐? 키워드를 반드시 여러분 한번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키워드 뭐예요? 기업금융, 자산관리, 경쟁력. 그 분야를 준 거야, 답을. 그리고 기업 포인트. 네가 뭘 기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분야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세요. 이해하시죠? 자,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현실을 알아야 돼, 현실을.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현실을 내가 하나도 몰라.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현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모른다. 뭘 참고해라? 매식경 참고해라. 그리고 매식경 모르겠다. 신문기사 참고해라. 농협은행 신문기사 검색해서 참고해라. 이해되시죠? 현실을 알고 나야지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옵니다. 이걸 못한다? 이따 들어와라. 세 번째,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분야의 현실을 체크하고, 이거 제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금융관련이나 대외활동이나 기업금융, 자산관리 분야 등의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들을 이 두 가지 키워드에 결합시켜야 돼요. 믹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항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문항이다. 이러한 문항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변별력 차이가 나는 문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이번에 문항의 핵심은 얼마나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도가 있었느냐. 이 제가 사례를 넣었는데 이 사례도 제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산관리 분야를 지금 선택했어. 그러면 자산관리 분야를 선택했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돈 관리를 좋아해. 돈 관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플을 많이 쓰겠죠. 그럼 어플, 가계부 어플이나 뭐 이런 어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그런 것들을 캐치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권 취업을 꼭 준비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이유가 이 생각을 연계하는 그 학습이거든요. 이 생각을 연계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례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산관리 분야? 내가 관심 있어. 돈 좋아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다 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돈을 좋아했다. 그럼 가계부 어플이라든 뭐 돈에 관련된 어플을 썼을 거 하잖아요. 그런 어플들 중에서 내가 장점이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농협은행 자산관리 어플에 대입시켜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어플,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여기 플러스에서 얘기를 한다면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사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자소서 1, 2번 문항 제가 최대한 빠르게 했지만 지금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만약에 이 영상 1, 2번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번개 공지했죠. 너무나 급작스러운 번개예요.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의 찐팬이라고 했는데 제 찐팬이 뭐 사실 얼마 될까요? 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지금 뭐 들어오기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싶고, 왜 그러냐? 취업이 너무 힘들다. 취업이 너무 힘들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취업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발판이 되고 그 다음이 가려면 내가 현재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위치는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030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지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 12월 무료해지고 더 멘탈이 약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저는 스스로 뭘 얻을 수 있냐? 이거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 진짜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저를 오래 본 친구들한테 저는 진짜 도움을 주고 싶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풀어주고 싶다. 그래서 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자소서 첨삭을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돈 너무 아깝잖아요. 자소서 첨삭해서 합격하는 거 저는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면접에서 합격을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소서 첨삭해서 돈 내고 뭐 15만 원, 뭐 20만 원 내고 합격했어. 필기 뚫었어. 면접 갔어.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야. 내가 뭘 썼는지도 몰라. 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안 되죠. 이거 뭐하러 하냐고요. 차라리 25만 원, 20만 원으로 자소서 교육을 듣는 게 낫다. 교육.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쓰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퀘션을 갖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방법은. 그런데 자소서 첨삭을 뭐 예를 들어서 목적이 있다면 괜찮아요. 내가 진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방향성을 잡는다. 그 정도라면 한 번쯤은 받아볼 만하다. 그런데 할 때마다 첨삭받는다. 이거 아니다. 방향성 잘못 잡은 거다. 하지만 면접은 모의 면접을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한다. 왜? 면접은 진짜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야지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쪼록 제 진심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이따 교육 때 뭘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냐 이런 거 다 드릴 거라고 무료로. 그러니까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줌 링크를 남겨드리는데 제 블로그 지금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밀 댓글로. 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바빠서 자소서 3번에서 5번 영상을 지금 업로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오늘 줌 링크에서는 그때 바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완하셔서 연말에 조금이라도 좀 따뜻한 연말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당연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따 볼 수 있는 분들은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